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사연입니다.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읽어보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조용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의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아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가 새까맣게 타버린 적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집 앞 슈퍼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둘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둘만 남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치매 환자에게는 기억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거나 함께했던 추억을 계속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사진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사진 찍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사진 몇 장,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림이었어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미술을 조금 공부했었거든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생계 때문에 회사에 다니느라 붓을 놓은 지 오래되었죠. 아내의 병이 조금 더 진행된 어느 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잊어버린 우리의 추억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기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그림을 그려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술용품점에 가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샀어요. 45년 만에 다시 잡아본 연필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그렸습니다. 1978년 봄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아내가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머리는 단발로 자르고 있었고요. 그때 그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기억나? 했더니 아내가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 이 원피스 정말 예뻤는데 하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내가 기억해냈거든요. 비록 잠깐이었지만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그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가 프로포즈한 날을 그렸어요. 1979년 가을, 남산타워에서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이었거든요. 저는 한 달 용돈을 모아서 작은 반지를 샀어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냥 은반지에 작은 돌 하나 박힌 거였지만 제게는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입었던 옷까지 세세하게 기억해서 그렸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갈색 목도리를 둘렀던 것까지요. 아내가 제 프로포즈를 받고 울었던 모습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아내가 이 반지 아직도 가지고 있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얼른 아내 손가락을 가리키며 지금도 끼고 있잖아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는 아, 맞네 하며 웃었어요. 세 번째는 결혼식 그림이었습니다. 1980년 봄, 작은 교회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내의 웨딩드레스는 언니가 빌려준 거였어요. 조금 크긴 했지만 아내가 입으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면사포도 길지 않은 짧은 것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모습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아내 손을 잡고 맹세했던 순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이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었네요.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아내가 우리 정말 젊었네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 드레스 언니가 빌려준 거 맞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맞아. 당신 정말 예뻤어 하니까 아내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혼여행 그림이었습니다. 제주도에 3박 4일 다녀왔었거든요. 지금이야 제주도가 흔한 여행지지만 그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성산일 출봉해서 일출을 보던 모습, 한라산 등반했던 모습, 흑돼지 구이를 먹었던 모습까지 여러 장면을 그렸습니다. 특히 아내가 바다를 보고 와 하고 감탄했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내는 바다를 처음 본 게 아니었지만 제주도 바다는 정말 달랐거든요. 에메랄드빛 바다에 아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모습을 그렸는데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여주니 아내가 제주도 한 번 더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다시 한 번 가자 했습니다. 비록 아내의 상태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 꼭 한 번 더 데려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첫 집이었어요. 신혼 때 살았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식탁, 벽에 붙인 선반, 아내가 키우던 화분들까지 세세하게 그렸습니다. 특히 아내가 매일 물을 주던 선인장 화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 선인장이 나중에 꽃을 피웠을 때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보낸 첫 겨울도 그렸어요. 연탄 보일러였는데 자주 꺼져서 추웠거든요. 아내랑 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던 모습도 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소중한 추억이에요. 아내가 이 그림을 보고 여기가 우리가 살았던 첫 집이구나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참 행복했는데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 지금도 행복해 하고 답했어요. 여섯 번째부터는 저희의 일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에 다니고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던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는 제 모습, 문 앞에서 대응해주던 아내 모습을 그렸어요. 다녀오세요 하고 손 흔들어주던 아내의 모습이 정말 예뻤거든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아내 손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둘이 TV 보던 모습도 그렸습니다. 작은 흑백 TV였지만 함께 보니 재미있었어요. 특히 주말 저녁에 하던
가족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아내가 웃을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7번째부터는 특별한 날들을 그렸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그리고 저희만의 기념일들 말이에요.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상을 그렸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사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촛불 하나 켜고 소원도 빌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그 순간을 그렸어요. 아내 생일에는 항상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아내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손수건, 머리핀, 립스틱, 그런 소소한 선물들을 받고 좋아하던 아내 모습을 그렸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둘이서 케이크를 사서 먹었어요. 트리는 없었지만 방에 전구를 달아서 분위기를 냈죠. 아내가 로맨틱하다 하면서 좋아했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 아내가 우리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신기해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림을 보면 왠지 따뜻한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10번째 그림부터는 이사 이야기였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투룸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에게는 정말 큰 집이었어요. 이사하던 날을 그렸어요. 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특히 아내가 아끼던 화분들을 조심조심 옮기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된다면서 직접 들고 갔거든요. 새 집에서 처음 잠들던 날도 그렸어요.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둘이 나란히 누워있던 모습이에요. 아내가 새 집에서 새 출발이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상추, 깨십, 고추. 작은 베란다가 텃밭이 되었어요. 아내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뜨개질을 특히 잘했습니다. 겨울이면 저한테 목도리나 장갑을 떠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투박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가 뜨개질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털실을 정리하고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 완성된 작품을 들고 뿌듯해하는 모습까지요. 특히 처음으로 완성한 스웨터를 제가 입었을 때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요리도 잘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만 했지만 점점 어려운 요리에도 도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생선찜. 레시피북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했어요.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성공할 거야 하면서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주말이면 둘이서 시장에 장 보러 가곤 했어요. 큰 마트가 아니라 동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하나 만져보고 고르는 모습을 그렸어요. 이 배추 어때요? 이 생선 신선해 보여요. 상인분들과 대화하는 아내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상인분들도 아내를 좋아해서 항상 덤을 많이 주셨습니다. 장 보고 나서는 근처 공원에 앉아서 뻥튀기나 헛떡을 사 먹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둘이서 산책을 했어요. 집 근처 한강공원에 가서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살까? 건강하게만 살자.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대화였어요. 결혼 생활이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몇 번 크게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를 그렸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수술하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던 아내 모습을 그렸어요.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아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도 그렸어요. 정말 무서웠어. 혼자 남겨두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했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회복하는 동안 아내가 저를 간병해 줬어요.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밤새 잠도 못 자면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중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잠시 실직을 했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적금도 별로 없었고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곧 좋은 일자리 구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둘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아내가 더 알뜰하게 살림을 했어요. 그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가계부를 정리하던 모습, 취업 정보를 찾아보던 모습들을 그렸어요. 다행히 6개월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도 그렸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던 모습, 함께 보낸 시간들을 그렸습니다. 아내 어머니가 특히 저를 아껴주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우리 사위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상을 당한 후 한동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를 위로해주던 제 모습도 그렸어요. 제 부모님도 아내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 하시면서 아내를 딸같이 아끼셨어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우리 둘만 남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대, 50대에는 안정된 일상을 보냈어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성격이 밝아서 금세 적응했습니다. 손님들도 아내를 좋아했어요.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그렸어요. 둘 다 일을 하니까 더 많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어요. 주말에는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고 당일치기로 근교에 다녀왔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웠어요. 경주, 부여, 공주, 역사 유적지를 좋아해서 그런 곳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내가 설명을 듣고 정말 신기하다 하면서 감탄하던 모습이 귀여웠어요. 50대 후반이 되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둘 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아내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짠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지 하면서 아내가 건강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현미밥, 채소 위주의 반찬들. 처음엔 좀 심심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죠. 아내도 무릎이 아프다고 했어요. 오래 서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둘이서
동네 보건소에 같이 검진받으러 가던 모습도 그렸어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하면서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65세에 은퇴했을 때의 모습도 그렸어요. 마지막 출근하는 날 아내가 배웅해주던 모습.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축하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 이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 하고 답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하고 장 보고 요리하고 TV 보고 평범하지만 정말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매일 붙어 있으면 서로 질리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함께 다녔어요. 다른 부부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사교성이 좋아서 금세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아내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요리를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를 수십 년간 끓여왔는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깜빡한 거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평생 다니던 슈퍼마켓 위치를 잊어버린다거나, 오랫동안 만나던 이웃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그래도 여전히 저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갑자기 우리 집이 어디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30년을 산 집인데 말이에요. 그때서야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던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의 기억은 정말 선명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있었고 저 혼자서 그 충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진행될까요?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개인차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면 우리가 함께 보낸 45년의 세월도 모두 사라지는 건가?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때 문득 옛날에 미술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림으로 우리의 추억을 기록해두면 어떨까? 아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림을 보면 조금이라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바로 미술용품을 사러 갔습니다. 색연필, 수채화 물감, 스케치북. 45년 만에 다시 잡아본 붓이었어요. 손이 많이 굳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아내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우리야? 하면서 신기해했습니다. 비록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때로는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었던 음식들, 함께 갔던 여행지들, 함께 보낸 명절들, 기억나는 모든 순간들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꽃들도 그렸습니다. 장미, 튤립, 코스모스. 아내는 꽃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집 안 곳곳에 화분을 두고 정성껏 키웠어요. 아내가 입었던 옷들도 하나하나 기억해서 그렸습니다. 빨간 원피스, 파란 블라우스, 회색 코트. 아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의 모습과 상황까지 세세하게 그렸어요. 신기한 건 아내가 그림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게 우리구나 하면서 기억해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쁜 그림이네 하면서 그냥 감상하기도 해요.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느낌이 든다. 왠지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가끔은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아, 이때 정말 재미있었는데 하면서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정말 기뻐요. 그림 그리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어떤 그림은 아내가 특히 좋아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림, 결혼식 그림, 신혼여행 그림. 그런 그림들은 몇 번을 봐도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함께 밥 먹던 모습, 함께 TV 보던 모습, 함께 잠들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다 보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잊고 있던 세세한 부분들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아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완성되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아요. 아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날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해요. 아저씨 누구세요? 하고 물어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해 하고 나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달래느라 정말 힘들어요. 음식도 잘 못 드셔요. 숟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한 입씩 떠서 먹여줘야 해요. 45년 동안 저를 챙겨주던 아내에게 이제 제가 밥을 먹여주니 마음이 복잡해요. 가끔은 제가 지쳐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화장실이 어디야? 밥 언제 먹어? 그런 말들을 참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그림 일기는 계속 그려요. 아내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도, 아니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계속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위안을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아내가 완전히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이 그림들은 우리 사랑의 증거로 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아직도 그려야 할 그림이 많아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모든 순간, 함께 울었던 모든 순간,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
다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지금 아내는 많이 아파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해요. 하지만 저는 매일 그림을 그려서 보여줍니다. 여보, 이게 우리 결혼식이야. 여보,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아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계속 얘기해줘요. 가끔 아내가 그림을 보고 웃을 때가 있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왠지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요. 그런 순간이면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내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요. 밥도 해주고, 씻겨주고, 약도 먹여주고. 때로는 정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건강할 때 저를 그렇게 잘 돌봐줬는데 이제 제가 돌봐줄 차례죠. 이제 그림 일기가 300장이 넘어요. 우리의 45년 결혼 생활을 300장의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달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들이었어요. 아내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그림 속에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이 그림들은 우리 사랑의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더 자주 안아줄 걸. 그때 더 많은 여행을 다닐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계속 안아줄 거고, 계속 보살펴 드릴 거예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자신을 잊어간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강한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 감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해주시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표현하세요.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평범한 일상도 기록해두세요. 언젠가 그 기록들이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림 일기를 그릴 예정이에요. 아내가 완전히 기억을 잃는 날이 와도 계속 그릴 거예요. 새로운 추억은 만들기 어렵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내가 웃는 모습, 제 손을 잡는 모습, 함께 밥 먹는 모습. 그런 소소한 일상들도 다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다시 한번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신혼여행 때 갔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서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그림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보, 당신이 이 사연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사 듣는다 해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4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당신이 아파서 힘들지만 저는 괜찮아요. 당신을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평생 당신을 기억할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모든 순간, 함께 울었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할 거예요. 당신이 많이 아파서 제가 더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제가 더 많이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할 때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꼭 지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여보. 정말 많이 사랑해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이렇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치매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조금씩 앗아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있어요.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제 손을 잡으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부부들이 저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늙고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매일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해두세요. 언젠가 그 기록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내와 함께 보낸 또 하나의 하루를 그림으로 남길 거예요. 비록 아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림 속에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행복한 시간을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